오늘은 엔터 전문 애널리스트 모시고 하이브와 JYP 엔터 두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브의 제목을 네. 저 원래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이죠. 그렇죠. 예. 네, BTS로 예, 정하셨습니다. BTS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오고 있다 BTS 언제 네. 오죠? 6월 22일이면 이제 오. 7인 완전체로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어제 저보다 더 설레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앨범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올해 말 내년 실적 기대감이 또 하이브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BTS 완전체 투어 활동 네. 규모가 네.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사실 이제 최소한 저는 이제 70회차 40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를 들어보자면 지금 사실 방탄소년단은 원래 2020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이죠. 그때 이미 이제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 250만 명급의 투어를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약 40회차분의 투어가 안타깝게도 모두 취소가 됐었죠. 그런 와중에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가수가 연간 모객 규모로 봤을 때는 한 400만 이상은 돼야 탑 3 정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뭐 대단한 아티스트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동양인 아티스트로서는 압도적인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파워를 보여줬고 또 글로벌 서양 아티스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탑 3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최소 400만 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이브의 네. BTS가 네. 이제 가장 주목받는 맞습니다.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네. 그뿐만이 아니라 네. 세븐틴, 엔하이픈 네. 역시 서구권 스타디움 입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두 그룹이 서구권에 입성하게 된다면 네. 그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금 이 두 그룹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모객 규모가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100만 명대 초반 그리고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명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구권 스타디움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세븐틴 같은 경우 여기서 한 30% 정도의 즉각적인 상승 효과 네. 그리고 엔하이픈의 경우에는 50% 이상 연 모객을 늘릴 수 있는 상당히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볼만한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 이제 아티스트별로 봤을 때는 그 외에도 이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나 또 신인들 중에서 이제 현지화 아이돌들이 미국의 캣츠아이나 일본의 엔팀 그리고 6월 중순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아오엔 또 6월 8일부터는 남미 쪽에서 네. 아티스트 그룹을 선정하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런 현지화 아이돌의 실적 기여 그리고 지금 소위 이제 뭐 빅3, 빅4 아티스트들 외에도 쟁쟁한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2분기부터 사실은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13%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근거 어떻게? 우선 3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우선 지금 이제 6월 22일이면 BTS가 국방 의무를 모두 마치게 되고 전역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앨범 작업에 준비를 해서 저는 한 11, 12월에는 앨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투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그러니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실적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뭐 지금 올해 연간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숫자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타겟 주가 수익 배수 38배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35만 원으로 13%가량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 하이브 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 받으실 것 같고요. 네. JYP 엔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미 서구권 공연을 통해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하반기에도 좋을까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2분기까지는 예. 실적 우려가 오히려 우려가 없다기보다는 기대가 큽니다. 스트레이키즈의 미국 남미 투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하반기를 봤을 때 3분기까지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네. 3분기까지는 유럽에서 스트레이키즈의 대규모 투어, 약 50만 명 규모의 대규모 투어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JYP의 하반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5, 26 월드 투어가 뭐 조만간 발표가 돼서 한 8, 9월께부터 도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작년에 데뷔했던 올 초에 데뷔했던 보이그룹 킥플립 같은 팀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두 번째 컴백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인들이 잘 올라오고 있는지를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질문 드렸지만 이 아티스트 계약이 재계약을 하면 할수록 이제 회사에게는 좀 불리한 구조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트와이스 때의 사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트와이스의 재계약 당시에도 재계약이 적용된 첫 해에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빠졌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영업이익률도 유지 및 소폭 상향되고 매출은 늘었는데요. 그 동력은 유닛 솔로 활동에 있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사이클 첫 해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마진을 늘리기 녹록지 않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만 유닛과 솔로 활동들을 통해서 스트레이키즈도 8인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숫자의 유닛과 솔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마진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매출액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전체 영업이익의 규모, 이 금액은 충분히 방어하거나 상승하는 방향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는 유지하셨죠? 95,000원으로. 맞습니다. 그 기존 유지하셨고.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 두 개를 비교하자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의 매력도가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사실은 상승 여력만 봤을 때는 JYP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엔터 산업 전체의 어떤 그 투자 포인트를 끌고 가는 것은 확실히 BT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중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는 하이브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원픽을 꼽자면 하이브입니다. 예, 아미 가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